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4번째 시즌의 네 번째 강의.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입니다. 지금 강의를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물 들어올 때 배 젓는다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강의를 열심히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강의를 올리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동안 쉬었더니 이런저런 강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제가 한 강의가 뭔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사실은 옛날 했던 거 재탕 삼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도 영화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랜드 오브 마인입니다. 이 영화도 무료 영화관에서 찾아낸 겁니다. 제가 KT도 써보고 말이에요. 지금은 SK텔레콤 그 BTV를 이용하고 있는데 KT는 접속이 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SK텔레콤 BTV는 접속이 참 잘 되는 점이 있는데 무료 영화관은 KT가 짱입니다. 훨씬 더 영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료 영화가요. 어찌됐든 그래도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덴마크랑 독일 합작 영화입니다. 덴마크의 원 제목은 모래 아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밑에 뭐가 있을까요? 지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개봉을 계획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제목으로 감독은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랜드 오브 마인으로 정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지뢰의 땅 또는 나의 조국, 나의 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감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영화의 재미는 지난번 강의에서 소개했던 얼굴 도둑보다는 더 저는 재밌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실화를 다룬 전쟁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덴마크 해변에 독일군이 매설한 지뢰가 2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제 지뢰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로 독일의 포로 소년병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투입된 인원이 2천여 명이었고 그 중에 절반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덴마크군은 포로로 잡아둔 독일 소년병들을 독일군이 매설한 지뢰를 찾아서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시킵니다. 이 영화에서 10명의 소년병들은 서해안 해변에 심어진 4만 5천 개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게 되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석 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책임자는 덴마크 군인인 칼 상사입니다. 그는 당연히 나치에 대한 적대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는 이 소년들을 허름한 집에서 자게 하고 밤에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소년들은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지뢰를 제거하면 그래도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매일매일 맨손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칼 상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소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바로 앞에 있는 농가에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만 다음날 모두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먹은 것은 쥐의 똥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격하기만 했던 칼 상사는 부대에 가서
몰래 빵을 훔쳐서 소년병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니 그런데 빵을 왜 훔칠까요? 덴마크 군인들 그 상급 부대에서는 소년병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이제 작업이 진행될수록 지뢰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 와중에 결국 소년병 중에는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 중에 한 명이 지뢰 폭발 사고로 죽고 맙니다. 남겨진 한 명의 쌍둥이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자신이 일부러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살하고 말죠. 이들은 시간이 날 때면 어린이답게 소년답게 집으로 돌아갈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만들어줄 따뜻한 음식을 생각하고 그리운 가족들 얘기를 합니다. 또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0명의 소년 중 폭발 사고로 남겨진 아이들은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고향에 가기만 고대하고 있을 때 덴마크 군 상부에서는 이들을 다른 지뢰 매설 지역으로 보내고 맙니다. 칼 상사는 이미 그들과 정이 들고 우정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항의를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 불쌍한 소년병들은 이제 지뢰 제거에 숙련됐기 때문에 덴마크 군에서는 이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 상사는 이들을 구할 방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매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치는 분명 가해자였으나 종전이 된 후 이제 나치 소년병들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덴마크 군인들은 이제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런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이 선이 되고 또 선이 악이 되는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게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약혼자가 사이코패스인 최민식에게 살해를 당하자 약혼자인 이병헌은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최민식을 죽지 않을 만큼만 상처를 주고 놓아주기를 반복하면서 복수를 하죠. 그리고 그도 점점 괴물로 변해가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커닝페이퍼 궁금하셨죠? 이게 커닝페이퍼입니다. A4 용지 3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커닝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폰트는 16포인트가 제 눈에는 잘 보입니다. 이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경계는 불분명해집니다. 어느 것이 절대 선이고 어느 것이 절대 악인지요. 여기서 악마를 보았다는 주인공인 이병헌을 지칭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짜 악마로 진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영화 내내 지켜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연 누구라고 할 수도 없어집니다.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금방 가해자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다가 불친절한 종업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주문을 해도 늦게 가져오고 태도도 공손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점들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있죠. 되도록 빨리 음식을 갖다 달라 할 수도 있고 지금 너무 불친절한 것 같다고 그 종업원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도를 지나치면 우리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종업원에게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성질을 부리면서 너는 평생 이런 일이나 하라고 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 종업원은 상처받아 마땅할까요?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그에 대한 대응이 지나칠 때는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남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피해를 줬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굳이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지은 카르마, 즉 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지은 업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그는 자신이 지은 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자신이 가해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